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가 터진 지 42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지난달이죠. 11월 23일 서거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장군이 중심이 된 신군부의 12.12 사태가 터진 지 42년이 된 것이죠.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전두환 대통령을 거의 악마로 취급했던 이재명 씨가 어제 그제 대구 경북을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을 갖다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세계적인 3조 현상을 이용해서 경제를 지켜냈다. 물론 뒤에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물가도 안정시키고 잘했다 하는 그런 긍정적 평가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의 윤석열 후보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죠. 저는 이재명 씨의 이번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놀랍게도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적탑을 참배했어요. 다부동 전투 1950년 그 뜨겁던 8월 여름에 북한군의 맹렬한 침공을 막아냈던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 누굽니까? 바로 작년이죠. 작년 6월 7월 초에 돌아가셨던 백선엽 장군, 백선엽의 1사단,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다부동에서 북한군을 막아냈던 겁니다. 인민군을 막아냈던 겁니다. 백선엽 장군 하면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고 예전에 보면 일본군 만주군이었다라고 역사의 죄인인 듯이 그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던 그들이 갑자기 백선엽 장군의 그 호국 정신이 살아있는 다부동 전적비를 찾아서 참배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한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에는 박정희 대통령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농지 개혁을 했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세계적인 3조 현상을 갖다가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 경제를 지켜내었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는 이재명 씨가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동가식 서가숙, 자기 편한 대로 여기에선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결국 이재명으로 하여금 개도 구럭도 다 잃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선거 캠프가 3.6이 때문입니다. 3.6이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그 당직자들, 거기 국회의원들은요, 한마디로 선거에는 귀신들입니다. 국민들 마음이 있는 것은 꽝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선거에서 그 선거라는 그 게임을 하는 데는 게임의 이른바 타짜들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 즉 이재명 선거 캠프의 본류는 뭐냐니까 성남시, 경기도에서 사실 조그마한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 봤던, 즉 대한민국 전체의 틀로서 보는 그런 안목이 없는 이른바 동네 골목대장 수준의 선수들이 타짬내 합시고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말 보면 진정한 타짜들은 지금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당하고 배제당하고 있죠. 거기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반문 친전두환, 반문 친박정희의 노선을 걷는 듯 어제 대구 경북 가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사실 엄청난 후원 그룹,
엄청나게 함포 사격을 때려줄 수 있는 지원 그룹이면서도 아니 정작 후보가 SOS를 안 치는데 굳이 뭐가 갖다가 무슨 애가 달아서 먼저 함포 사격을 때려주겠습니까? 잘못 함포 사격 때려주었다가는 정권 바뀌고 나면 줄줄이 다 감옥 갈 텐데. 그러니 이재명 씨는 2류, 3류, 3류, 4류의 선거 캠프를 구성해서 전략도 전술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러니 국민들은 뭘 믿겠습니까? 유권자는요, 옳던 그르던 중심 잡힌 그리고 뭔가 불태전의 의지가 뚜렷한 그런 후보에게 믿음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씨,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 한 얘기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이 세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고 공과가 공존한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 보수 후보가 할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호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 재임 중에 몸불가 안정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더니 야 전두환 찬양 발언이다, 전두환 옹호 발언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 씨 뭐 했습니까? 광주 5.18 묘지 가서 전두환 비석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면서 이런 얘기했죠. 윤석열 넌 이거 못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거의 싱크로율 90%를 아니 90%가 아니죠. 그냥 윤석열은 그냥 둘이 뭉수리하게 얘기했다면은 이재명은 세계적인 3조 현상을 갖다 활용하여 경제를 지켜내었고 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대구 경북 사람들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런데 또 그래놓고서 또 어제는 무슨 얘기했냐니까 TK 대구 경북 나 안동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빨간색만 찍었는데 솔직히 망하지 않았느냐. 여보세요. 대구 경북이 망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정권이죠. 최근에도 해군 참모총장 갑자기 갈아치웠는데 또 목포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호남 우대 TK 천시 그런 식으로 지난 4년 9개월을 갖다가 국가를 운영해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처음 국무총리 이낙연부터 임종석부터 현재 국가정보원장 박지원까지 모두가 호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천시하고 멸시하고 배제하고 배척해놓고 이제 와서 빨간색만 찍었는데 솔직히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TK 대구 경북 사람들 우리 국가 발전에 산업화 시대의 맏형이라는 자부심으로 내꺼 조금 양보해가면서 그러나 그 꿋꿋한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대구 경북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20몇 년간 GRDP 즉 지역 총생산 1인당 지역 총생산이죠. 최하위가 대구입니다. 경북은 꼴찌에서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1등은 물론 울산입니다만은. 그러나 대구 경북 사람들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국 발전, 대한민국 선진화의 주역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마당에 또 갑자기 이 양반 이재명 씨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갖다 칭송하는 듯 하면서 또 보면 염장 지르듯 TK 너희 국민의힘 그 계열 쪽만 찍어댔더니 망하지 않았느냐 라고 자기들이 가해자이면서 민주당 정권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에게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듣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이재명 찍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다 갑자기 또 문재인을 갖다가 마구 까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국 사태에서 뒤늦게 사과를 하더니 이제는 어제 그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방역 잘했다, 코로나 방역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은 폭동이 났을 것이다. 나라가 마스크 하나 준 적이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난해 코로나 창궐 때부터 일반 K방역의 요체는 그래서 사람들을 분리 잘 갈갈이 찢어놓고 집에 있어 라는 것이 K방역입니다. 그 K방역 잘했다고 지금 2년째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 시티를 방문해서 교황님을 갖다가 알현했던 문재인, 김정숙 두 내외가 자랑했던 게 뭡니까? 바로 K방역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K방역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갖다 해외에 홍보한다고 무려 1억 달러 1,100억을 갖다 썼던 것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K방역 방역 잘했다? 나라가 마스크 하나 주지 않으면서 방역 잘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폭동이 났을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후려치는 것 같은데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 말을 갖다가 이재명식 할 입장이 아닌 거죠. 최소한 민주당의 2018년에 민주당 경기도지사가 되어서 그전에는 민주당 소속의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씨가 이제 와서 자기가 기껏 마시고 기껏 즐겼던 그 당에다가 침뱉을 그런 입장은 아니죠. 이와 같이 사람이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이재명 씨를 보면서 유권자가 과연 마음을 줄까요?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또 어제 그제죠. 유한기 씨, 이른바 U2라고 그러죠. U1이 유동규고 U2가 이제 유한기인데, 유한기가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2억 받은 수뢰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재명 씨 얘기입니다. 엉뚱한데 건드리더니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여보세요. 당연하죠. 엉뚱한데 검찰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을 갖다가 바로 구속 수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호남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은 그나마도 지금 이재명 씨에게 뭔가 이재명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일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정진상 이를 갖다 수사하지 않고 괜히 유한기 쿡쿡 찔러대면서, 유한기가 뭡니까?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14차례나 윽박질러서 사장직에서 쫓아냈던 자기 상사를 본부장 아니었어요? 개발본부장이던가요? 누구한테 지시받았습니까? 정진상한테. 정진상은 누구한테 지시받았을까요? 아마도 이재명 씨한테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안 하고 유한기를 갖다 그저 이른바 별건 수사식으로 개인 뇌물수수 혐의로 몰아치니 유한기 씨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검찰이 들볶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건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수사하고 거기에 직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겠죠. 또 유한기 씨가 막상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재명 씨는 특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저런 특검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미 특검법을 갖다 제출해 놨습니다. 그거 갖다 민주당이 협의에 들어가면 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시간 끌기죠. 국민 속이기죠. 저는 이재명 씨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으로 지금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 후자가 더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중인격입니다. 이중인격. 무서운 얘기죠. 이중인격은 그 강윤영 씨라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그 사모님 강윤영, 그 서울대 나온 정신과 전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갖고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정신 분석학에서 얘기하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돌아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일인 듯이. 근데 문제는 전혀 의식을 못해요. 사람 몸은 하나인데 이 머릿속에는 이른바 전혀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킬과 하이드, 이거 다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지킬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하이드는 나쁜 놈이고, 하이드하고 하이드2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 머릿속에는. 그것을 갖다가 이른바 해리성, 정체성 장애, 흔히 우리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재명 씨 그야말로 좌충우돌, 온탕냉탕, 갈팡질팡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흔한 이야기로 우리가 선거라든지 선거를 많이 치러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전쟁에서 똑같습니다. 갈팡질팡하면요 결국 그걸 죽을 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그러면 TK 사람들한테 가서 전두환이 공도 있어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대구경북사는 바보입니까? TK들이 개 돼지입니까? 아 그래 이재명 찍어야겠다. 안 그랬죠.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 호남 사람들은 이 친구 봐라. 그래 네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대구경북 가서 전두환 칭송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그래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찍어줄게. 이재명은 김대중이 아닙니다. DJ가 그런 얘기 했다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 선생님께서 다 뜻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래도 묻지마 DJ요 하겠습니다마는 이재명이 그럴 때는 이 친구 봐라 이거 잘못 밀어줬다가 나중에 진짜 골로 가겠네. 그러니 이런 거 보러 우리 흔히 개도 구럭도 다 잃는 갈팡질팡. 그 이유는 뭐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캠프 대본영이라고 그러죠. 그 핵심에 있는 그 캠프의 선수들이 이른바 1류 타짜가 아니라 2류, 3류, 4류 흔한 얘기로 성남, 경기도 수준에서 놀던 그런 2류, 3류, 4류 그런 타짜들이 타짜함내 합시고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있는 진짜 타짜들 또 정부 안에 숨어있는 진짜 타짜들은 이재명이 굳이 자기들을 배제하는데 뭐가 안타까워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내일같이 돕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재명은 점점 더 갈팡질팡할수록 수렁에 빠지고 물론 지금 여론조사상은 비슷하게 어떤 경우는 윤석열이 좀 앞서고 한 군데만 보니까 이재명이 오차범위에서 앞서고 어쨌든 큰 틀로 봤을 때는 오차범위에서 지금 윤석열이 약간 이른바 깻잎 한 3장 정도로 앞서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80 며칠 남은 이 대선 이와 같은 이재명이 갈팡질팡하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 무슨 자기는 몽골 기병이라고 그러죠. 몽골 기병식으로 소수정예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몇몇 측근들 데리고 가는 모양인데 딱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과거 이재명 씨가 선거 캠프에 있었던 2007년 정동영 그때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바로 몽골 기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의 지원 못 받고 정부의 지원 못 받았죠. 정권의 지원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중심, 자기 몇몇 그 그룹 갖고 하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역대 그 당시로는 그 이후에는 또 문재인도 앞서긴 했습니다만 역대 최대의 격차로 낙선하는 그야말로 그와 같은 안희정 감옥에 있는 안희정 이야기대로 바로 패족의 길에 길로 가는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2021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사태가 터진 지 42년 되는 오늘 왜
이재명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들로 봐선 이 뭐야? 전두환 대통령 비석 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두환 대통령 칭송을 해? 그야말로 갈팡질팡입니다. 고맙습니다.